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재테크 강사 배성철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제가 여태까지 컨설팅을 하면서 다뤄왔던 내용 중에서 공유하면 좋을 만한 것들, 그리고 같이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컨설팅 사례들을 좀 공유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시간이 나는 대로 동영상을 찍어서 올려볼 생각이고요. 이것도 정기적으로 하려고 지금 맘먹고 이제 시작을 하긴 했는데 스케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정기적으로 제가 끊이지 않고 잘 올릴 수 있도록 또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다뤄볼 내용은요. 30대 맞벌이 부부의 이야기예요. 사실은 이 동영상 보고 계신 분들 뭐 3, 40대가 가장 많으실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좀 공감이 될 만한 내용이 아닐까 해서 요 주제를 한번 다뤄보기로 했습니다. 일단 이분들은 30대 맞벌이시고요. 그리고 아이가 두 명이 있어요. 다행히도 장모님이 아이 보는 거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3억 7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했다고 하시는데요. 그 부동산 담보대출이 2억이 들어있네요. 그리고 그 부동산 담보대출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1년 동안 열심히 저축을 해서 지금 3천만 원이라는 돈을 만든 거예요. 이 상태에서 저랑 컨설팅을 하셨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분이 가장 궁금한 건 사실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현금 흐름들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얘기 다 빼고 뭐 딱 이분이 가장 궁금해한 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자면 1년 동안 열심히 모은 3천만 원, 요 3천만 원을 투자할 것인가, 투자하는 게 낫나요? 아니면 부채를 상환하는 게 낫나요에 대한 사실은 질문이었거든요. 어떤가요? 이 동영상 보고 계신 분들도 아마 좀 재테크를 하는 분이시라면 이러한 고민도 굉장히 많이 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이게 투자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은 그냥 부채를 상환해 버리는 게 낫나요? 예. 근데 여러 가지 고려해 볼 사항들이 있지만 사실은 이것도 어느 정도 좀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기준이라는 게 그런 거죠. 참고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를 하기를 원하셨는데 어떤 투자를 하기를 원하셨냐면 본인이 아는 사람이 좀 좋은 회사에 투자를 해서 자기가 잘 아는 좋은 회사가 있으니 그 회사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다. 뭐 많게는 두 배, 세 배까지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고 싶어서 이 3천만 원을 거기에 투자하면 어떻겠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신 거였거든요. 예.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예. 근데 그분한테 똑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투자라는 건 해야죠.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건 맞지만 사실 내가 부채를 얻어서 투자를 하는 건 되게 신중한 문제거든요.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두 가지 기준을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내가 돈을 빌렸잖아요. 그러니까 빌린 것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내가 담보 대출을 그러니까 대출을 받은 거에 대한 성격이 어떻고 이율이 어떻고 그리고 상환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 내가 어떻게 상환을 할 것이며 그게 어떤 종류의 어떤 성격의 투자처인지에 대한 거에 대한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5%의 돈을 빌렸는데 그걸 4%의 이율을 내서 돈을 갚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럴 거면 차라리 그 돈은 그냥 부채 상환을 하는 게 낫죠. 물론 투자라는 게 당연히 그거보다 수익이 더 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기준이 명확치 않으니 그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이 이제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첫 번째는 그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부채 종류죠. 부채 종류. 부채 종류와 이율 두 가지 한꺼번에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이 신용대출이냐 아니면 담보대출이냐 그리고 이게 첫 번째 조건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상환 방법과 어떤 내 투자처에 대한 얘기가 될 텐데 어떻게 상환할 것이냐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얼마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 두 가지가 다 고려해야 될 문제거든요. 근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게 부채의 종류가 어떤 것이냐 이율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세요.
이게 뭐 담보대출이면 안고 가도 되고, 그리고 신용대출이면은 좀 부담스러우니까 빨리 갚아야 되고, 이렇게 판단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율이 뭐 5% 이상이면은 이제 갚아야 되고, 이자율이 뭐 5% 미만이면 내가 안고 가도 되고, 이렇게 판단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신데, 사실 제가 생각하는 기준이 조금 달라요. 왜냐면 부채 종류대로 만약에 판단을 한다라고 하면 신용대출 중에서도 이율이 낮은 신용대출이 있어요. 그 뭐 좀 좋은 공기업이나 아니면 대기업 다니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낮은 이율로, 오히려 담보대출보다 조금 더 낮은 이율로 대출을 받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리고 이율 같은 경우도 계속 변동하잖아요. 시대에 따라 다르고. 예, 정말 뭐 5년 전, 10년 전만 해도 어마어마했죠. 물론 예금 적금 수익률도 높았지만 거기에 맞게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률도 굉장히 높았잖아요. 그래서 이율이나 부채의 종류가 기준이 되긴 제가 볼 때 힘들어요. 여기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건 상환 방법이죠. 어떻게 상환할 것이냐, 그리고 어떤 종류의 어떤 형태의 어떤 성격의 투자처이냐가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 조건을 전 만족시켜야 한다고 보거든요. 내가 투자라는 투자처가 일단은 안전해야겠죠, 성격상. 일단 안전한 투자처여야 해요. 예. 그 안전한 투자처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능하면 제도권이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주식이나 뭐 펀드처럼 이렇게 너무 등락폭이 큰 것들도 사실은 안전하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원금이 거의 보장되는 안전한 투자처이면서, 두 번째로는 기대 수익률은 당연히 대출이율보다 높아야겠죠. 예를 들어서 대출이율이 지금 뭐 4%다라고 했을 때 그거보다 연 2% 정도는 더 나오는 수준이 아니어야 하나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보는 기준은 그거 두 가지예요. 그래서 비교적 안전한 투자처, 원금 보장이 되는 안전한 투자처이면서, 그리고 내가 대출을 받고 있는 대출 이자보다는 연 2% 정도가 높은 정도 수준이라면 저는 부채 상환보다는 투자가 낫다고 생각을 해요. 이 두 가지 기준에 맞으면. 만약에 그 두 가지 기준에 맞지 않으면 뭐 제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투자로서,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서 하는 투자로서는 전 자격 미달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은 여기에 맞는, 이 조건에 맞는 상품군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떠오르는 상품군이. 일단 기본적으로 예적금은 탈락이고요. 그리고 변동성이 큰 주식이나 펀드도 당연히 탈락이에요. 최근에 이제 많이 좀 이슈가 됐던 것 중에, 최근이죠. 작년부터 좀 이슈가 됐던 것 중에서 증권사에서 자기네가 손해를 감수하고 판매하고 있는 증권 RP나 아니면은 뭐 MTR 계좌 정도가 사실은 거의 다라고 보거든요. 그거 두 가지 정도밖에 생각은 안 나지만 그건 모르는 거니까요. 또 언제 어느 순간에, 그리고 또 어느 시절에 어떤 상품이 나오는 건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그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상품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굳이 지금 이 상황에서 부채를 갚지 않고 투자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예. 하지만 그 이외의 다른 것들, 뭐 어디 회사에 투자를 한다, 뭐 요즘에 뭐 펀드가 인기래더라, 주식이 인기래더라, 아니면 뭐 사모펀드가 좋대더라, 뭐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낫다더라 하는 것들에 대한 투자는 사실 대출 받아서 할 수 있는 투자는 아니죠. 물론 투자는 해야 돼요. 부자가 되고 돈을 벌려면 투자는 해야 됩니다. 하지만 대출 받아서 하는 투자는 조금 더 신중해야 하고요. 그 두 가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상황이 아니라면 저는 대출 받아서 투자를 하는 거는 별로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그냥 대출 받아서 투자를 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 좀 다뤄봤고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사실 상담하다 보면. 왜냐면 누구나가 다 컨설팅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보면 대출만 있는 사람도 없고 또 자산만 갖고 있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계속 현금 흐름은 돌고 있고 내가 돈은 들어오는데 이 돈을 어떻게 처리할까에 대해서 정말로 고민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다뤄봤고요. 요 다음번에는 조금 더 다른 내용으로, 그리고 좀 더 도움이 되고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